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20번째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엽니다. 정말 인적이 드문 전혀 없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네, 그죠? 그런데 마침내 예도가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해서 예도가 여기서 20번째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치 짜라투스트라가 된 기분입니다. 20번째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 이어나갑니다. 따라오시는 분이 한 150명 정도로 예도가 생각하는데요. 정말 해겔의 정신현상학 서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통찰들을 예도가 제공하고 있는데 꼭 사유여행에 참여하시기 전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정말 이 고전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도가 계속해서 1차 자료 강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번째 강좌 이어나갑니다. Eine solche Darstellung. 예도가 미국에서와 프랑스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특히 해겔과 관련하여 책 하나를 소개하면은 파리 8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예도의 1차 자료 강좌를 따라오고 있는데, 불어로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부르주아,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번역자가 있는가 봐. 이분이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직역으로 번역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예도 강좌를 따라오는데 이 학생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어가 되는 분들은 해겔 정신현상학을 부주아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그 역본을 보시면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예도 강좌를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학생이 또 예도에게 엄청나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표현했고요. 저도 그분을 모든 온 세계에, 특히 영미권과 유럽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예도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학문적 삶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나갑니다. Eine solche Darstellung macht ferner den ersten Teil der Wissenschaft darum aus, weil das Dasein des Geistes als erstes nichts anderes als das Unmittelbare oder der Anfang,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서술이 뭐야?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런 서술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정신현상학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개념은 오성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며 오성의 힘을 통하여 드디어 분리가 일어나고, 그 인식 안에서의 그 분리가 이제 정신현상학의 길에서 개념으로, 이성을 통하여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 개념은 바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er Begriff ist die Bewegung 여기까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칸트한테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은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칸트에게서는 오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변증법적 운동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요게 이제 해겔과의 차이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사유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술은 더 나아가서 학문의 첫 번째 부분을 형성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정신의 현존재는 첫 번째로서 직접적인 것과 다른 것이 아니며 시작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맞죠? 정신은 운동을 하니까
그 운동의 첫 번째 거는 직접적인 거예요. 아직 인식을 통하여 개념으로 확정되어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 시작은 그러나 아직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 게 아니야. 정신에 자기 자신으로의 리케얼 인지히라 그래요. 독일어로. 그게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점에 있어서 출발점이요. 안팡, 시작이요. 다스 운미텔바르, 직접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술은 학문의 첫 번째 부분을 형성하는 거예요. 정신의 운동에 있어서의 출발이자 시작점은 직접적인 거야. 이게 이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한 상태가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Das Element des unmittelbaren Daseins ist daher die Bestimmtheit, wodurch sich dieser Teil der Wissenschaft von den anderen unterscheidet.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직접적 현존재의 요소는 그렇기 때문에 규정된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이 정신에 의하여 규정된 거야. 정신의 의식에 의하여. 그런데 이 규정된 것을 통하여 학문의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것이 의식을 통하여 규정돼. 규정이 되면은 거기에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의식의 경험의 학문으로서 정신현상학의 주관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가 감각의 단계, 두 번째가 지각의 단계, 세 번째가 오성의 단계야. 오성은 힘이에요. 힘. 힘으로써 나타나. 근데 이 힘은 대상을 구분하는 힘이야. 분리하여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분을 통하여 이제 개념과 관계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현존재의 요소는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규정되어 있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특정한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된다라는 거야. 규정을 통하여 구별이 일어나,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die Angabe dieses Unterschiedesfeld der Erörterung einiger festen Gedanken, die hierbei vollkommen pflegen.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러한 구별된 것을 서술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떤 몇몇 확정된 사유의 논의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된 것을 서술한다는 것은 사유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개념은 오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성으로 나가면서 이 구별된 것이 또 다른 통합을 만나겠죠. 그죠? 변증법적 운동에서. 그래서 구별된 거다 그러는 거는 오성의 힘이야. Die Kraft des Verstands야. 그러니까 그 구별을 서술한다는 거는 이제 학문의 단계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구별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오성의 힘이 작동하는 거야. 변증법적 운동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einiger festen Gedanken, 확고한 사유의 논의로 기결되는 거야. 이제 사고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감각적 단계에서는 아직 사유의 단계가 아니죠. 오성의 단계로부터 이제 Gedanken, 사유와 관계되는 거야. 당연히 이성은 사유와 관계되죠.
자, 계속 나갑니다. Das unmittelbare Dasein des Geistes, das Bewusstsein hat die zwei Momente des Wissens und der dem Wissen negativen Gegenständlichkeit. 너무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정신의 직접적 존재, 현 존재는 뭔가 하면 의식이야. 맞죠? 정신의 직접적인 건 의식이야. 대상이 아니야. 응? 그게 정신의 직접적인 거는 의식이야. 의식 안에 들어온 나무라든지 머릿속으로 들어온, 대가리 속으로 들어온 나무, 이게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의식의 직접적인, 정신의 직접적인 건 베부스트자인이야. 맞죠? 이 정신의 직접적 현존재인 의식은 두 개의 계기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알매 계기야. 비센. 두 번째가 이 알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대상성이야. 맞죠? 여러분, 정신이 암과 뭐야? 정신의 기본적인 요소는 알미야. 비센이야. 그런데 이 의식 안에서 두 개의 계기가 나타나. 정신의 직접적 계기가 의식이라면 이 의식 안에서 두 개가 나타나. 그게 알미, 지식이고, 두 번째가 이 지식의 부정성으로 나타나는 대상성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의식 안에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가 들어왔어. 나무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그 지식은 언제나 대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계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소 안에서 정신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며 자신의 계기들을 해석해. 독특한 게 나와요. 자기의 계기들을 해석해. 정신이. 그러면서 이 계기들에게서 정반대가 되는 대립이 주어져. 맞죠? 그러니까 지식이 나타나며 그 지식의 정반대편에 놓여 있는 대상이 나타나. 머릿속에 나무가 들어왔고 그 나무에 대한 알미 나타나면서 나무와 지식이 양방향으로 갈라져. 그래서 개견 자체가 나타나. 대립이 나타나고, 이 두 개의 계기들은 모두가 다 의식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의식 안에서 어떤 대상이 나타나며 그 대상에 대한 알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추구하는 학문은 뭐예요? 정신의 운동의 길의 체계를 나타내. 그 전체 체계가 학문이야.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 운동의 길이 생기고, 이 길의 학문은 바로 경험의 학문이요, 의식이 만드는 경험의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현상학의 초기의 기획에서 헤겔은 이런 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주관정신을 먼저 썼죠, 그죠? 거기에다가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을 붙이면서 정신의 현상학이 된 거야. 첫 번째는 단지 의식의 경험의 학만 썼어. 독일어로 Die Wissenschaft der Erfahrung des Bewusstseins. 그러니까 의식의 경험의 학문을 나중에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을 붙이면서 절대지혜 단계까지 붙이면서 헤겔이 이것을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로 확장시킨 거야. 정신의 형상학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것은 의식의 경험의 학문이었다고, 정신현상학이. 자, 그래서 의식이 만드는 경험의 학문이 이러한 길의 학문이다.
그래서 실체가 고찰되며 이 실체와 실체의 운동은, 이 운동이 바로 그것의 대상이 된 거야. 의식의 대상이 된 거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헤겔한테서 주프스탄츠, 실체의 개념은 결코 사물의 실체와 관계된 게 아니야. 이미 정신현상학 앞쪽에서 예도가 말했듯이 이 실체의 개념, 주프스탄츠는 뭐와 관계되어서 헤겔한테서 살아있는 실체인 거야. 레벤디고 주프스탄츠야. 근데 살아있는 실체는 주체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주프젝트야. 주체가 바로 살아있는 실체야. 그래서 대상이 주체와, 인간의 인식 주체와 맺고 있는 그 관계의 변증법적인 생명력을 바로 실체라 그래요. 그래서 실체는 대상에게도 있고 주체에게도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헤겔한테서는. 주체만이 실체가 아니야. 이 주체가 바깥에 있는 사물과 맺는 대상과, 인식 대상과 맺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를 실체야. 그래서 실체는 움직이는 거야, 헤겔한테서는. 요런 게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철학자랑. 야, 너무 재미있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실체가 고찰되는데 그 실체와 실체의 운동은 바로 그 의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그의 경험 속에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며 개념 파악하지 못해. 맞죠? 그래서 의식은 자신의 경험 속에 있는 것만을 알고 개념 파악해. 그래서 정신현상학은 의식의 경험의 학문이에요. 야, 여러분 정리가 잘 되죠? 그래서 의식은 자신의 경험 속에 있는 것만을 알고 경험 속에 있는 것만을 개념 파악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오직 정신적 실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신적 실체는 의식의 경험 속에 있는 것만 정신의 실체가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경험의 자아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한테서는 뭐야? 경험의 대상과 정신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주체가 움직여가면서 변증법적 관계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주체로서 대상과 맺는 관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운동이 바로 실체인 거야. 그러니까 실체는 대상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체한테 있는 것도 아니야. 두 개의 관계를 통하여 변증법적 운동을 향하여 나아갈 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Der Geist wird aber Gegenstand. 정신은 그러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Er ist die Bewegung, sich ein anderes, das heißt Gegenstand seines Selbst zu werden und dieses Anderssein aufzuheben. 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자, 정신은 그러나 대상이 돼.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대상이 돼. 인식 대상이 된다고. 그런데 그 이유는 정신이 이러한 운동이기 때문이야. 어떤 운동인가 하면은 타자성, 다른 것, 타자적인 것, 다른 것, 곧 그의 자아의 대상이 자기 자신의 타자가 되는 그런 운동이며, 이 타자적인 타자 존재를 지향시키는 운동이 바로 정신이야. 그러니까 정신은 바깥에서 들어온 대상을, 이 대상이 뭐야? 타자야. 맞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온 나무가 타자잖아, 여러분들한테.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 또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그래서 이 다른 것, 그 자아의
대상이 되는 이 타자를 자기 자신이 되게 하고 이 타자 존재를 지향시키는 운동이 바로 정신이야. 그래서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대상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헤겔이 이해가 돼. 강좌를 통하여 헤겔의 원문이 이해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Die Erfahrung wird eben diese Bewegung genannt, worin das Unmittelbare, das Unerfahrene, das heißt das Abstrakte, es sei des sinnlichen Seins oder des nur Gedachten einfachen,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경험은 바로 이런 운동으로 불려져. 맞죠? 그래서 정신의 운동, 운동을 통하여 정신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은 바로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경험은 바로 이런 운동이라고 불리워지며, 이 운동 안에서 직접적인 것, 경험되지 않은 것, 곧 추상적인 것, 그런데 직접적인 것, 경험되지 않은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바로 감각적 존재의 것이기도 하며, 두 번째는 사유된 단순한 것이기도 해. 그러니까 감각적 존재가 아직 뭔가 오성으로 들어와서 구별되지 않는 감각적 존재의 직접성이 있고, 오성을 통하여 구별되면서 나타나는 단순하게 사유 속으로 들어온 사유된 단순한 게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직접적인 거는 두 개 다가 아직 경험으로 확정되지 않았어. 그래서 경험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게 추상적인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 운동 속에서 소외되며, 그리고 나서 이런 소외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비로소 그의 현실성과 진리 속에서 서술되기 시작해. 변증법적 운동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 소유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정신의 의식의 소유물이 되는 거야. 의식의 소유물. 그래서 이런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거야. 이런 직접적인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소외를 겪으면서 이 소외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해. 그래서 현실성을 얻는 거야. 의식의 현상, 경험이 운동을 통하여,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부정적인 것을 소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념에까지 도달하는 거야. 거기서 현실성을 얻게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야. 이런 변증법적 운동을 헤겔은 비로소 의식의 경험의 학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는 운동이 있다라는 거야. 너무 재미있죠. 계속 나갑니다. Die Ungleichheit, die im Bewusstsein zwischen dem Ich und der Substanz, die sein Gegenstand ist, stattfindet, ist ihr Unterschied, das negative Überhaupt.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의식 안에서는 자아와 실체 사이에, 실체는 뭐예요? 자아의 대상이야. 자아가 있고 자아의 대상인 실체가 있어. 예도에 자아가 있고 그 대가리 속으로 들어온 나무는 자아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되려고 하면 언제나 타자성이 필요해요. 왜? 나무를 인식하는
얘도 자신의 자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 이거는 칸트의 통각으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의식 안에는 두 개가 나타나는데,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의 대상인 실체가 있어. 이 두 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 있어. 맞죠? 비동일성이야. ungleichheit야. 자아 속에는 동일하지 않는 두 개가 나타나. 얘도의 자아가 있고 바깥에서 들어온 이물질인 나무가 있어. 이 두 개는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ungleichheit, 비동일성인 거야. 불균형이 나타나. 이러한 비동일성은 그것들의 차이이며 부정적인 것 일반이야. 그러니까 얘도 자신의 순수 자아로 머무르면 부정적인 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얘도는 이 세계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이 타자와의 관계, 나무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무가 얘도의 의식 안으로 들어왔어. 이질성을 받아들였어. 이 두 개는 일치할 수가 없어. 얘도의 자아와 나무가 동일한 게 아니니까, 응? 이 두 개는 불일치해.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인 것이야. 이해가 되죠? 부정적인 것, 일반이라는 거. Es kann als der Mangel beider angesehen werden, ist aber ihre Ziel oder das Bewegende der Zielben. 이 부정적인 것은 양자의 결함으로써 간주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자아와 자아의 인식 대상의 불일치는 두 개의 자아의 결핍도, 자아가 뭐야?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상이 자아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양자의 망엘, 결함으로써, 결핍으로써 간주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것의 영혼이자 그것의 운동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상의 부정성은 영혼 속으로 포섭되며, 그리고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수 자아로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인식 대상은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해결에 너무 깊이가 있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얘도가 존재의 숲,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산으로 들어와서 강좌를 하게 되니까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이 시국에도 이렇게 정말 여러분 너무 그죠? 너무 편안하게 그죠? 강좌를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이 다 쉬었어 벌써.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계속 나가요. Deswegen einige Alter das Leere als das Negative, aber dieses noch nicht als das Selbst erfassten.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몇 고대인들, 옛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것을 운동자로서 개념 파악했어. 그들이 이 운동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서, 그러나 이 부정적인 것을 아직 자아 자체로는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빈 공허로서 나타냈고, 이 빈 공허를 바로 운동하는 것으로 개념 파악하게 됐는데, 그 운동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이고 아직은 자아로서 파악하지 못했어. 이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바깥에 있는 타자를 만나잖아. 그 타자를 만남으로써 그게 다른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 타자는 뭐야? 이 타자는 또
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자는 바깥에 있는 대상이 사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의 단계에서 해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이 타자를 다른 인간으로 대립시키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인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움직이는 것, 바깥에서 들어온 이 타자는 나랑 다르니까 거기에 결핍이 생겨. 이 결핍을 운동하는 것으로서 간주함으로써 해겔은 이 결핍의 빈 공간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운동으로 채움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으로 복귀할 때에 이 타자와의 관계를 갖고 들어온다. 여기에도 변증법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정적인 것이 자아로 파악되지 않은 거야. 이건 뭐야? 정반합에서 그러니까 아직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자기 자아에게로 복귀하여서 종합의 단계에 이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나갑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이 우선 자아와 그 대상의 불일치, 비동일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이 부정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자아 속에, 의식 속에 자아와 그 대상의 불일치야. 비동일성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이 또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자아 자신에게로 복귀하여서 개념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자아와 대상의 비동일성으로서 이 부정적인 것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같은 정도로 실체와 자기 자신과 실체의 비동일성과 같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한테서 이 실체는 언제나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 실체가.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은 절대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끝나는 게 아니야. 변증법적 운동의 관계 안에서 이 균열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해겔이 사유할 때는 정말 인간의 역사성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고, 해겔에게서 이걸 발견한 자는 락강을 통하여 지적이었어요. 지적이 가장 확실하게 발견했어요, 이거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실체 바깥에서 발생하는 것, 실체 밖에 있는 것, 그리고 실체에 대항하는 활동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실체 자신의 행위이며, 그리고 이 실체는 본질적으로 주체로서 자기를 보여줘. 얘도가 처음에 설명한 걸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데카르트까지, 그리고 칸트를 거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됐는데, 이 실체는 사물의 배후에서 기체로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타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동의 동자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겔한테서는 주체야. 그런데 이 실체는 주체와의 관계 안에서 그냥 주체를 실체라고 하지 않아. 이 실체는 바깥에 있는 타자와의 관계성, 인식론적인 이 부정성을 변증법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주체의 정신의 생명으로서의 이 살아있는 주체가
이 타자와 맺고 있는 부정적인 것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설정되는 게 바로 해결에게서의 주체 개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체는 살아있는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게도 있고 우리 인식 대상에게도 있고, 이것이 주체와 정신의 운동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설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체의 개념은 해결에게서는 고정된 것이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해결 읽기에서. 그래서 실제 바깥에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며 이 실체에 대항하는 활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은 실체 자신의 행위인 거야.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체는 주체로서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의 관계는 변증법적 움직임을 통하여 이 실체는 움직이는 주체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변증법적 운동을 표현하는 거야, 지금 해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읽을 때 이 실체, 그런 뜻이다, 사전적 의미로 백날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합니다. 인뎀 지 디스 폴콤멘 게짜이크트 핫데얼 가이스트 자인 다자인 자인은 외전 글라이 히케 마하트. 이렇게 돼요. 계속합니다. 자, 이 실체가 이런 방식으로 완전하게 이 사태를 보여줌으로써 정신은 자신의 현존재를 자신의 본질에 맞도록 만들었어. 자신의 본질에 동일하게 만들었어. 뭔 말이죠? 정신이 자기 운동을 통하여 주체로서 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알을 획득하는 단계, 그래서 개념으로 확정되는 그 단계로 변증법적 운동으로 나아가면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실체는 변화를 겪는 거야. 그래서 실체는 살아있는 실체인 거야. 그래서 그 실체는 사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는 정신의 의식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설정되는 그런 거야. 그게 바로 해결의 운동을 나타내는, 정신의 운동을 표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신은 그의 현존재를 자신의 본질과 동일하게 만든 건 뭐야? 이 바깥에 있는 대상성, 이 부정적인 것을 자기 자신의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맞추어 나가면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거기에 대한 알을 획득하면서 변증법적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해결의 철학에서. 비센, 지식은 알미 더 낫죠. 근데 이게 알미 경상도 말로 하면은 좀 발음이 이상하게 들려서 예도가 강의할 때 되게 신경 쓰여요. 서울 사람은 이 알미라는 개념을 이러는데, 이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은 뭐 예도의 강좌에 뭐죠?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 Er ist die Gegenstand. Wie er ist und das abstrakte Element.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대상이야.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대상이야. 즉 정신이 현재 나타나는 그대로의 대상인 거야. 왜?
이 타자 존재와의 관계를 통하여 변증법적 운동으로서 자기에게 복귀하게 되니까 정신은 복귀할 때에 자기 자신이 타자를 인식한다는 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신의 모든 인식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자기 의식을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은 자기 자신에게 현재 있는 그대로의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고,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Und das abstrakte Element der Unmittelbarkeit und der Trennung des Wissens und der Wahrheit ist 위벌분된. 그래서 직접성의 추상적 요소와 지와 진리의 분리의 추상적 요소는 극복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면서. 이해가 되죠? 이 직접성의 요소와 지와 암과 진리의 분리의 추상적 요소는 극복돼. 그래서 das Sein ist absolut vermittelt.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재돼. 이제 이해가 되죠? 요거는 이제 변증법적 운동으로서 대상의 존재가 어떻게 의식 안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의식 안에서 통합을 통하여 완전한 존재로 중재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절대적으로 중재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줄치십시오. 존재는 das Sein ist absolut vermittelt. 절대적으로 중재된다, 전달된다, 매개된다라는 거야. 뭔 말이죠? 바깥에 있는 대상이 인식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신의 지가 돼, 정신의 알미 됨으로써 개념이 확정되고, 이 개념이 이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소화가 되면서 운동을 일단은 첫 번째 계기에서 마치게 되면은, 종합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존재는 절대적으로 매개되는 거야. Das Sein ist absolut vermittelt야. 그게 존재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 절대적으로 매개되고 중재되는 거야, 여러분. Es ist substanzieller Inhalt der ebenso unmittelbare Eigentum des Ich. Selbstig oder der Begriff. 그래서 이거는 실체적 내용이 되는 거야. 맞죠? 왜 실체적 내용이야? 바깥에 있는 대상, 인식 대상은 부정적인 거죠. 이 부정적인 것이 실체적 내용이 되는 거야. substanzieller Inhalt가 되는 거. 그 이유는 주체와의 관계를 맺잖아. 주체는 살아있는 실체잖아. 그래서 바깥에 있는 대상들, 예를 들면 얘도의 머릿속으로 져 있는 저 나무는 비로소 얘도의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의 완성을 통하여 실체적 내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실체적 내용은 바로 직접적으로 자아의 소유물이자 자아적인 것이며 개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자아적으로 소화가 돼서 개념이 된 거야.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한 거야. 그때 비로소 그 내용을 실체적 내용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실체의 개념은 인간 정신의 주체와 관계되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배우죠. 여러분, 얘도 참 읽어 나가지만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 여기에서 정신현상학이 종결되는 거예요. 정반합.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이와 더불어서 베슐리스트 지히디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정신현상학이 종결된다 이 말이에요. 타자성이 들어와서 변증법적 운동과 통하게 되고 이 부정적인 것이 개념의 운동을 통하여 또 부정되면서 자아가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러한 종합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히얼 미트 베슐리스트 지히디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정신의 현상학이 이와 더불어서 결말이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재미있죠. Was in ihr Bereitet ist das Element des Wissens. 그래서 정신은 이런 현상학 안에서 자신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예비하는 것이 바로 알매 요소인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정신이 자기 자신의 현상학 안에서 뭐야? 준비하는 거는 바로 알미야. 암. 지식이야. 빗센이야. 빗센의 요소인 거야. 이러한 요소 안에 지혜, 알매 요소 안에서 브라이텐 지히 눈 이제 정신의 계기들은 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서 아는 그런 아임파하하이트 단순함, 소박함의 형식으로 정신의 계기들은 퍼져나가 확장돼. 그래서 정신의 계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자신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서 아는 그런 소박함의 형식으로서 나타난다라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신의 계기들은 이러한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서 아는 그러한 정신의 단순함의 형식으로서 이제 아우스브라이텐 퍼져나가고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의 계기들은 더 이상 존재와 지식의 대립으로서 대립으로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단순함 속에 머물러 있으며 참다운 것의 형식 안에서 참다운 것이 되며, 그리고 그것들의 다름은 단지 내용의 다름인 거야. 이건 뭘 나타내? 절대지혜 단계를 나타내는 거야. 변증법적 단계의 완성을 통하. 얘도가 열이 많으니까 이 산자락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강좌를 하는데 모기가 역사를 하네, 여러분. 역사를 해.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존재와 지식의 불일치, 모순이 존재하지 않아. 이 두 개는 단지 하나로 결합해서 아임파하하이트, 단순함 속에 머물러. 이게 바로 진리의 형식 안에 있는 진리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신현상학이 완성되는 거야. 이 완성의 단계를 해겔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 계기들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용의 다름이라는 거야. 내용의 차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계기들의 운동, 이런 요소 안에서 전체로서 자신을 조직해 나가는 이런 정신의 계기들의 운동은 줄치십시오. ist die Logik oder spekulative Philosophie.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운동이 바로 논리학이야. 논리학. 해게 요것과 관련해서 예도의 논리학 강좌 3편을 꼭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정신의 철학인 사변 철학이야. 이해가 돼요? 이 운동은 정신의 운동이기 때문에 논리학이고, 또 다른 말로는 스페쿨라티베 필로소피 사변 철학이야.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20번째 강좌였습니다. 주스.